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객관적인 분석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한 정치 세력을 위해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꼼수나 그런 허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전 동영상에도 언급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아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됐던 그 팍스 뉴스가 한 팍스폴 지지율 조사라는 것에서 무려 미국인 적어도 50%가 트럼프를 탄핵하기를 원한다라는 결과물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그 다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지지율 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팍스폴에서, 팍스 지지율 조사에서. 심지어는 그 보수당 쪽의 반대파인 민주당 측을 지지하는 CNN, 그 방송에서 한 지지율 조사에 나타난 자료보다도 더 많이 트럼프를 탄핵하라라는 결론을 보도한 것입니다. 누가 보도했냐면 팍스 뉴스에서 팍스 지지도 조사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전반적으로 말할 때 그 CNN은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그 반대편에 팍스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게 팍스 뉴스였는데, 바로 올해 3월 달부터 전폭적으로 이 그 뉴스 경향, 또 뉴스에 나온 그 코멘, 그 해설가, 분석가, 이런 사람들의 얼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이 거대한 언론 재벌입니다. 근데 이 루퍼트 머독은 돌아가신 지가 한 2, 3년 됐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분의 경향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호주 출신 언론 재벌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 며느리가 아마 민주당과 굉장히 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다시. 근데 어쨌든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팍스 라는 그 언론사가 어떤 것과 연관성이 또 있냐면요, 21세기 팍스사라는 것이 있고 팍스 채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21세기 팍스사라는 건 좀 더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고 리조트 사업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그런 계열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21세기 팍스사를 누가 사들여갔냐면요, 디즈니사가 사들여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인 팍스 뉴스 채널하고 팍스 스포츠가 남겠죠. 이것은 팍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 하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팍스 뉴스가. 그러니까 두 계열로 나눠졌고, 21세기 팍스사는 디즈니가 샀어요. 근데 디즈니라는 회사는 LA 쪽,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쪽이
그 주도하는 그런 오락 회사이고, 그리고 그 CEO를 보면은요, 2016년도까지는 미국 민주당을 전적으로 밀어준 그런 아이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오락이라 그러나요?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돈이 많은 쪽에서 사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Fox Corporation 이 2019년 3월 달, 그러니까 바로 올해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팍스 뉴스와 팍스 스포츠를 그 분리를 시켜서 거기에 디렉터 그 요원을 보면은, 디렉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폴 라이언이라는 인물, 정치인입니다. 미 공화당 사람이지만 무늬만 공화당인 그런 라이노라고 불리우는 바로 폴 라이언, 이 사람이 거기에 디렉터로 있습니다. 팍스 코퍼레이션에. 즉 팍스 뉴스는 현재 그 무늬만 공화당, 속으로는 민주당, 이런 쪽에 사람이 디렉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폴 라이언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면,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미 하원의 의장이었었죠. 이 전 의장입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한테 자리를 넘겨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로 디렉터 보더로 있다는 거죠. 폴 라이언이.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2016년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그 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주저를 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둘 사이는 사적으로 만나서 그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 사람이 트럼프와는 정책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근데 폴 라이언은 미 하원에 지금 미 하원의 다수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낸시 펠로시한테 갔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미 하원 의장을 했던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그렇게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사람은 그 트럼프와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인종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현재 미국 사회에 정말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트럼프가 점철되어 있는 사람일까? 즉, 백인 우월주의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분명히 보수당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장기적인 유지를 하고 그렇게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남미 쪽,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는 히스파닉계라고 그러죠. 히스파닉계의 그 남미계 이민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를 보면 말이죠. 2000년도부터 2020년 가까웠죠, 지금까지의 그 이민자 아이들, 18세 이하 아이들의 그 점유율을 보시면은요. 히스파닉계가 아닌 백인계 아이들은 점차 뚝뚝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그 흑인이나 뭐 아시안계 뭐 기타 등등은 별로 그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워낙 그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남미계가 밀고 넘어오면서 애를 많이 낳는 천주교도 믿고 그 문화 자체가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필리핀 상황과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히스파닉계 애들의 그 증가율을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이것은 미래 사회를 재단하면서 나아가려는 그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종국에 가서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남미 출신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은 마약 갱단과도 연관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교육 수준이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 그냥 즐기자주의로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를 볼 때는 좋은 브레인을 배출하는 확률이 적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한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해요. 한국 이민자들을 자기는 환영한다. 아마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높다는 거죠. 즉,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나라가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또 굉장히 그 교육 수준도 높고 많은 것을 지적인 것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성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민주당에서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은 똑같다. 그러면 아프리카에도 많이 돈 갖다 줘버리고 차라리 거기서 잘 살아라. 또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지만 그것과 인구 정책을 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폴라 라이언 이 사람은 그 하버드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공화당 정책이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데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현재 인구 정책에 대해서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며칠 전 자료인데요. 미국의 불법 체류자 수가 1,130만 명으로 파악된다 그럽니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25% 정도라 그러는데 한국에는 이런 그 인구 자료들이 많이 떠돌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찾기가. 근데 어쨌든 미국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대도시에 가서 막노동 등을 한다던가 게토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주를 하기 쉽죠.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뉴욕시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뉴욕주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그 미국 민주당의 가장 지지층이 많다는 캘리포니아, 또 거지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홈리스 등 빈부 차이가 높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이 텍사스, 그 다음에 뉴욕 이렇게 돼 있어요.